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문화평론가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따뜻해졌어요. 네, 날씨 좋습니다. 진짜 완연한 봄 날씨. 벚꽃에서 꽃잎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오는 길에 보니까. 이러다가 하는 사이에 여름 되겠습니다. 여름 되죠. 네. 당신이 남긴 증오편 들으시고 뉴요커님이 댓글 주셨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흑인 청년을 무자비하게 사살하는 경찰을 뉴스 영상으로 보면서 적잖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 후 유색인종들은 어찌되었든 더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위축되기도 하고 괜히 오해 살 행동은 안 해야지 하며 조심조심했었던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뉴욕만 해도 당시에 지하철역에서 경찰이 다가와 이유 없이 동양인 남학생들에게 가방 수색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에 순순히 응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당하는 일이 종종 목격되곤 했습니다. 흑인들의 깊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감정적으로 폭발하게 된 사건으로 기억해요. 아, 이분은 닉네임만 뉴요커가 아니라 진짜 뉴욕에 사시는 모양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진공상태님께서도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신 책, 지금 한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누군가가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쓰게 될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한국인이 아니고 부유하지도 않은 한국인이 분명히 있고 책을 통해 상상력을 충분히 얻지 못한다면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이해력을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유튜브, 인터넷, 유튜브의 힘도 막강합니다만 영화 다 좋지만 역시 책이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리고 책을 또 한 권 추천을 하셨어요. 관련해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데 더 이상 판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인종주의는 본성인가인데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책이거든요. 이 책 정말 재미있는데 도서관이나 중고서점에는 있지 않을까요? 모두에게 추천드립니다. 인종주의는 본성인가? 제목은 들어본 것 같은데 완전 네. 아는 책입니까? 네, 한 10년쯤 전에 나왔던 책인 것 같아요. 네, 문고판, 진짜 문고판. 한겨레 출판에서 이제 그런 문고판 시리즈를 몇 권 내다가 말았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권으로 끼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YG가 늘 꿈꾸는 느슨한 독서 공동체 네. 이런 데서 일어남직한 일이 일어났어요. 요 진공상태님이 책을 한 권 불쑥 추천하셨잖아요. 그 바로 밑에 굿님께서 믿고 읽는 책걸상 추천, 믿고 읽는 책걸상 애청자 추천. 중고 서점에 있는 걸 보고 발 동동거리다가 퇴근 후에 쌩 달려가서 방금 손에 들었습니다. 찬찬히 잘 읽어볼게요. 책 추천 감사해요라고. 네, 야, 이 청취자분들끼리 막 서로 추천하고 가서 사고 네. 네, 감사하고. 실제로 요즘에 막 좋아하는 작가들 추천하시고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네, 저희가 지금 댓글이 최근 많이 늘어가지고 네. 네. 다 소개를 못할 지경이 됐습니다. 네. 네, 기쁩니다. 커피조아님께서도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요즘 JYP님의 별이 5개에서 빵 터졌어요. 크크. 아이들 읽게 하려고 도서관에 대출 신청했더니 대기자가 13명이라네요. 책걸상에서 소개받은 책들을 아이들에게 권하고 싶어도 청소년이 읽어도 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 망설이곤 했는데 이렇게 청소년이 읽어도 좋다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주 소개해주시는 책들에 대해서 청소년용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용으로 안 될 책이 혹시 있으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특별하게 이건 좀 아이들이랑 같이 읽기에는 약간 독서 지도가 필요하다. 어떤 이유로든 부적절하다 싶으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책이 있을까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조만간 저희가 그 다룰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책 있잖아요. 뭐요? 클럽. 아, 그거. 네. 아직 뭐 책을 안 봐서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뭔가 저희들이 읽어보고 소개를 하긴 했는데 좀 적절하지 않은 책은 저희가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바공님 10대 시절 책 읽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YG님 말씀 1000% 공감합니다. 저도 이제 꼰대 대열에 들어가는 걸까요? 저희 부모님도 TV보다는 책을 많이 읽으시는 편이어서 심심하면 자연스레 책 읽는 게 당연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3 때 공부 안 하고 만화, 책
읽어도 야단치지 않으셨지요. 어릴 때 즐거웠던 기억이 점점점 지금 오랫동안 책상 앞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지식으로 먹고 살게 해준 걸지도 모르겠고요. PS 저희 부모님도 책벌상 애청하세요. 방송 들으시고 저를 어이 세바공이라고 부르신답니다. 이 세바공님께서 그 볼티모어에 계시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저랑 페이스북 친구 맺으셨는데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자기 댓글까지 소개될 줄 알았으면 닉네임 지을 때 좀 더 고민해서 지을 걸. 바꾸면 되잖아요. 네, 바꿀 수도 있죠. 네. 저 이거 네이버 아이디시죠 이거? 네이버에 써놓은 닉네임이시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거기 저 닉네임 표시되는 거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거 내 정보 수정 뭐 이런데 들어가시면 바꿀 수 있고요. 그러고 보니 세바공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바른 공부? 세상을 바꾸는 공부. 바꾸는 공부? 아 그게 더 근사하다. 네. 네. 아니면은 세심한 바보 공돌이? 아니 일면식도 없고 이렇게 매번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는 애청자분에게 세심한 JYP 바보 공돌이라니. 자, 제가 진짜 깊이 사죄드리겠습니다. JYP가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을 산다는 건 바람처럼 공허한 일이죠.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죠. 네. 세바공. 세바공님. 방송 천재다. 세바공님 보내주신 후원금도 잘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심지어 후원금까지 보내주신 분한테 세바공이 무슨 뜻인지 다음에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궁금합니다. 뭔가 이게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리고 네. 나쁘지 않아요. 입에 딱 붙어가지고 그러게요. 네. 또 여러 가지로 해석도 가능하고. 난소공 이런 것도 갑자기 생각나고요. 네. 네. 자 오늘 다룰 책은 YG가 애정하는 작가죠. 네. 네, 제가 계속해서 하자고 한번 했는데 오늘 드디어 오쿠다 하네요. 히데오 드디어 한번 합니다. 네. 한 번도 안 했죠. 오쿠다 한 번도 히데오. 안 했어요. 예. 오쿠다 히데오의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오늘 무코다 이발소라는 책을 가지고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오쿠다 히데오. YG는 도대체 왜 얼마나 좋아하는 겁니까? 제가 오쿠다 히데오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남쪽으로 튀어라고 하는 소설을 읽고서 이 작가 되게 괜찮은 작가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오쿠다 히데오의 작품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은 공중근해. 아무래도 아무래도 공중근해죠. 그런데 공중근해는 저는 사실은 약간 별 볼 일 없었거든요. 저도 공중근해보다는 남쪽으로 튀어가 더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공중근해는 별로 많이들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재밌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다지 크게 흥미를 못 느꼈었는데 남쪽으로 튀어를 딱 보고 나서 이 작가 뭔가 있구나 싶어서 이제 그 YG 특유의 집요한 뒷조사와 본인 스스로 특유의 집요. 네, 집요한 집요한 뒷조사와 뒷조사와 무식한 책 읽기. 그 전작 읽기에 들어갔죠. 진짜 다 읽었어요. 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데 워낙에 다작의 작가이고 다 읽기는 네, 불가능할 국내에 정도의 소개된 책들도 이제 굉장히 많아서 제가 그냥 예전에 착처방 때 한번 살짝 이렇게는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오쿠다 히데오의 작품이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뉘어요. 하나는 진짜 공중군의 계열로 나뉘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리얼리즘 소설, 약간 굉장히 차갑고 막 하드보일드하고 어쨌든 피도 좀 나고 뭔가 사회를 보는 시선도 되게 좀 냉소적이고 이런 소설 두 가지 계열로 나뉘거든요. 어떻게 같은 작가가 그런 소설들을 심지어는 번갈아 가면서 낼 수 있는지도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이제 전자보다는 후자 쪽일 게 확실한 책들을 좀 더 많이 들여다보는 편이죠. 네. 그리고 후자 쪽에 있는 책들 중에서 국내에 번역된 책들은 웬만하면 거의 다 읽은 것 같고 제가 몇 권 또 추천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자 일단 오쿠다 히데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이 양반은 도대체 연배가 어떻게 돼요? 흔히 우리나라에서 58년 개띠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 58년 개띠면은 50대인가요?
지금 이제 59년생이군요. 59년생이니 그런데 오쿠다 히데요는 환갑이네, 환갑. 네, 59년생이에요. 딱 환갑이네요. 네, 지금. 환갑이죠. 그러니까 잡지 편집자, 기획자, 카피라이터, 방송사, 구성작가 같은 다양한 직업을 거치다가 40에 1997년에 이 팝스타 존의 수상한 휴가라는 소설로 데뷔를 했고요. 38. 네, 정확하게는. 네, 정확하게는 데뷔가 빠르진 않았네요. 데뷔가 빠르지 않았죠. 데뷔가 빠르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소개된 책인데 2002년에 방해자라는 소설로 이제 오야부 하루히코 상이라고 하는 이제 문학상을 받았고 2004년에 일본에서도 공중군해로 뜨긴 했어요. 공중군해로 이 나오키상을 받으면서 인기 작가의 반열에 이제 올랐죠. 그 뒤부터 이제 계속해서 뭐 내는 작품마다 뭐 좋은 평가를 받고 특히 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인기 작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작가들 중에서 뭐 오쿠다 히데요, 뭐 미야베 미야키 등등의 작가들 있잖아요. 그런 작가들이 다 비슷한 또래들이에요. 지금 이 책 날개에 보면 포스트 하루키 세대를 이끄는 선두주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맞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미야베 미유키 등과 함께 본격 문학과 대중문학의 경계를 자유롭게 오가는 일본의 크로스오버 작가로 꼽힌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말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일본 작가들을 이제 2세대로 묶을 수 있다라는 게 히가시노 게이고가 1958년생이에요. 그리고 오쿠다 히데요가 1959년생이고 미야베 미유키가 1962년생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굳이 따지면은 하루키랑도 1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하루키보다 10년 이제 젊은 또래들끼리 뭔가 나름의 작품 세계들을 구축하면서 대중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이제 작품들을 계속 써내고 있는 거죠. 미미 여사는 60년생이군요. 아, 60년생이에요? 네. 그러면 진짜 한 살씩 차이네요. 그러네요. 네. 하루키는 뭐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올해가 만 70이 48년생? 됐어요. 49년. 49년생. 네. 그 오쿠다 히데요 책을 거의 다 읽다시피 한 YG가 가장 애정하는 책은 뭡니까? 제가 오쿠다 히데요 책 중에서 가장 애정하고 여기저기서 많이 추천한 책은 딱 하나 있어요. 저는 이거 다 두 분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올림픽의 몸값. 아, 저는 그 책을 그거, YG의 그 수질위생에서 봤어요.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 그러니까 다독하시다 보니까 각종 이제 사회적인 현안들을 이야기할 때 그 사회적인 현안을 잘 포착해서 이야기로 만든 작품들을 이제 적재적시에 예시로 드는데 그 원전 이야기를 하면서 올림픽의 몸값이라는 작품을 예로 들었어요. 그 수질위생 그 줄임말은 이제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풀네임을 다 굳이 그렇게 계속 말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4천만, 5천만이지. 5천만이 다 아는 수질위생. 베스트셀러 수질위생의 작가 YG 강양구님. 근데 그 올림픽의 몸값의 상상력이 굉장히 전복적이고 너무 재밌어서 꼭 읽어보고 싶다는 나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읽어보고 싶고 YG한테 말 많이 들었는데 그 왜 아직 그 두 권인가요? 그거? 네, 두 권이에요. 아 그래서 안 분량이 읽었구나. 근데 한 권짜리 중에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한 권짜리 중에서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건 아까 이제 제가 두 가지 계열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올림픽의 몸값도 그 두 번째 계열에 가까운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쿠다 히데요의 그런 공중군해 같은 소설을 약간 접하고서 올림픽의 몸값을 보면 이게 같은 작가가 쓴 소설이 맞아? 라는 느낌이 될 정도로 굉장히 차가운 1960년대 중반의 일본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거든요. 올림픽의 몸값은 막 이렇게 웃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 진지한 겁니까 네, 이거는? 그러니까 1964년에 도쿄올림픽이 네. 있었잖아요. 그 도쿄올림픽을 방해해 보려고 하는 약간 요즘으로 따지면 테러리스트가 된 도쿄대학교 경제학부 대학원생의 이야기입니다. 야 재밌겠는데? 근데 제가 그 수질위생에서 이제 그 핵 원자력이라 그 핵발전소랑 이걸 연결시킨 게 뭐냐면 이 올림픽의 몸값에서 주인공의 고향이 후쿠시마예요. 아. 근데 거기서 이제 당시에 일본의 고도 발전기에
그러니까 도쿄에서 올림픽하고 이런 시점에 후쿠시마가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인지가 굉장히 리얼하게 묘사가 됩니다. 이 당연한 거지만 이 책은 그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쓰인 책이죠. 훨씬 이전에 쓰인 책이죠. 근데 후쿠시마 출신의 주인공이 등장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지역에 당시에 원자력 발전소 부지가 선정되고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선 거죠. 그 얘기를 좀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야, 그 후쿠시마 그 사고 났을 때 가장 뭔가 전율을 느꼈을 사람 중에 하나가 오쿠다 히데오겠네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올림픽의 몸값은 전혀 이 원자력 발전소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그 즈음에 원자력 발전소 부지가 선정되고 막 건설이 되고 이랬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남쪽으로 튀어만 해도 이거 약간 코믹한 계열이었던 것 네, 같은데. 남쪽으로 튀어도 약간 코믹한 계열인데 오쿠다 히데오가 대학생 시절에 전공투 운동 같은 것들에 조금 관심이 있었거나 참여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운동권 냄새가 조금 나잖아요. 네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일본 사회 부조리 같은 걸 좀 유머러스하게 나타내려고 한 게 이 남쪽으로 튀었는데 이 올림픽의 몸값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진지하고 서늘하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이 진짜 꽉꽉 짜여진 하드보일드 소설의 계열이고요. 근데 그게 2권짜리여가지고 약간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은 꿈의 도시 같은 것도 엄청 좋았어요. 꿈의 도시. 네, 꿈의 도시. 뭐 제목만 듣고 저희가 뭐 반응을 보이긴 어렵습니다. 모르는 책이라서. 그러니까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오늘 저희가 시티 오브 드림.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하는 무코다 이발소랑 약간 겹치는 소설인데요. 어떤 소설이냐면 무코다 이발소는 그 홋카이도의 이 시골 마을이 무대인 소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꿈의 도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지방의 소도시. 지방 소도시. 지방의 소도시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지명이 나와야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또 지적질했다. 군산이라던가. 목포 어때요, 목포? 그러니까 본인 목포도 고향.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12만에 그러니까 그 한 3개 정도의 작은 도시가 고령화 이런 요인 때문에 합쳐져 가지고 인구 12만이 된 지방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사는 인간 군상들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얽히면서 모두가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하. 그런 이야기예요. 12만 세 개가 합쳐졌는데 12만이면 뭐 목포보다 더 작은 그렇죠. 도시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코데발스랑 좀 비교가 되는 소설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지방 소멸이나 저희 지방도시 살생부에서도 다뤘었잖아요. 네네. 그런 지방 붕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담론들이 있는데 그런 담론들이 나오기 훨씬 전에 지금 지방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고발성으로 기록에 남긴 소설이 이제 꿈의 도시라고 하는 소설인데 그 내용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그 지역의 정치인 그리고 마트에서 근무하는 이제 중년의 아줌마 뭐 그리고 이제 불량 고등학생들 뭔가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보려고 하는 직장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얽히고 설키면서 자기 앞에 이제 당장 주어져 있는 과제를 살기 위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계속해서 같이 나락으로 빠져드는 네. 그런 내용인 겁니다. 제가 지금 혼자서 씩 웃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제 올림픽의 몸값이 2권이라서 부담스러워서 한 권짜리 추천하라 그랬더니 막 고민하더니 한 권짜리 중에는 꿈의 도시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꿈의 도시는 몇 쪽인가 찾아봤을 거 아닙니까? 한 권이면 뭐 하냐고요. 632쪽입니다. 그냥 2권을 한 권을 한 권의 탈을 쓴 2권인 거죠, 이거는. 그 이분은 공중근해가 극히 예외적으로 지금 짧은 책이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다루는 무코다 이발소도 짧은 작품이고요. 아하. 이제 알겠다. 오쿠다 히데오의 그 많은 작품 중에 무코다 이발소를 하는 거는 JYP가 짧은 걸 굳이 원했기 때문이군요. 그러면 그 남쪽으로 튀어 같은 경우에는 임순례 감독이 감독으로 하고 김윤식 씨가 출연했던 영화의 원작인 거죠? 원작이죠. 그런데 그 영화는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임순례 감독님이나 혹은 임순례 감독님 팬은 굉장히
싫어하실 수 있겠지만 폭망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이제 영화보다 뭐 저희 이제 그런 기획했었잖아요. 네, 네. 그때도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폭망했다는 게 뭐 흥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영화가 사실 잘못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둘 다죠. 흥행도 잘 안 됐었고 영화도 제가 보기에는 엉망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맞아요. 임순례 감독과 그리고 주연 배우였던 김윤식 씨 사이에 또 갈등도 있어서 그 촬영 현장을 임순례 감독이 못 견디고 떠났던 에피소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두 분이 그 남쪽으로 튀어라는 오쿠다 히데오의 소설을 보고서 뭔가 강조점을 둬서 영화로 묘사하려고 하는 대목들이 완전히 달랐었던 것 같아요. 뭐 83만 명이 들어왔으니까 뭐 잘 됐다고 볼 순 없지만 네, 뭐 완전 폭망이라고 보기도 약간 조금, 감독에 대한 기대치, 배우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이렇게 윈윈했다기 시너지를 냈다기보다는 네. 각각이 좀 서로 그러니까 기대치에 미치지 이제 못했던. 원작을 좋게 읽으셨던 분들은 원작에 대한 기대 그리고 감독이나 주연 배우에 대한 기대들을 가지고 이제 영화화 과정을 보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작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굳이 영화 잘 안 보는데 그 영화는 봤었어요. 오쿠다 히데오 팬이어서. 네, 팬이어서. 그런데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그 뒤로 사실 임순례 감독님에 대해서도 약간 팬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임순례 감독님이나 뭐 영화 관계자들이 들으면 아니 평소에 영화도 잘 안 보는데 그냥 보지 말지 왜 굳이 그거는 봐가지고 이렇게 또 시비를 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임순례 감독님도 1960년생으로 비슷한 또. 네, 오쿠다 히데오, 미미 여사 이런 분들이랑 같은 연배군요. 네. 저는 공중근해를 처음 읽고 이제 취향이 아니어서 더 독서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침묵의 거리에서라는 작품이 비교적 최근 나온 작품으로 기억하고 있고 믿음사에서 출간되기도 해서 이제 봤는데 공중근해와는 완전히 다른 계열의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강양구 기자님 말씀대로라면 아마 그 다른 계열, 그 두 번째 계열에 속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네. 중학생 2학년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사망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게 진짜 사건인지 사고인지가 이제 불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이 친구의 몸에 나타난 흔적이라든지 그리고 죽기 전에 어떤 정황들을 봤을 때 이제 학교 폭력, 왕따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건과 연루된 뭐 학생들, 가해자일 수도 있고 용의자일 수도 있는 학생들, 뭐 부모, 뭐 이렇게 수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이라든지 사회의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리얼하게 어떻게 보면 좀 어둡기도 한 색채적으로 보면 그런 소설이어서 되게 좋았고 좋은 한편으로 공중근해나 인터풀 같은 작품이랑 굉장히 다르다. 맞아요. 그리고 남쪽으로 튀어에서 봤던 어떤 상상력 되게 톡톡 튀는 그런 상상력인데 그런 것과도 조금 이렇게 무게를 달리하는 작품이다. 되게 색채가 되게 많은 작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방금 박평이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룬 작품을 언급을 했었는데 이 오쿠다 히데오가 기본적으로 좀 일본 사회에 약간 소외된 계층이나 나고자나 변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했던 약간 공중분해랑 다른 계열의 작품에서는 되게 굉장히 아무런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보다 더 약자의 고통에 휘말리거나 혹은 난데없이 자기한테 닥친 재앙을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뾰족하게 성공하지 못하면서 같이 몰락하거나 그러면서 이 사회 구조의 그런 부조리 같은 것들을 좀 극대화하는 방식을 즐겨서 차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청자분들한테 여러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중근해 혹은 남쪽으로 튀어의 이미지만 가지고 오쿠다 히데오를 이렇게 이런 작가 계열이라고 딱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언급된 다른 작품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의외로 이런 계열이 있는데요. 이 오쿠다 히데오가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독특하게 접근하는 방식의 소설들을 몇 편 펴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나오미와 가나코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이 나오미와 가나코는
굉장히 절친의 이제 그 자매처럼 친한 친구 나오미와 가나코 이야기예요, 실제로. 근데 가나코가 남편에게 구타를 폭행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가정폭력을 당한다는 사실을 이제 나오미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어쩌다 보니 남편을 제거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절친이었던 두 여자가 살인을 공모를 해서 남편을 제거를 하고, 그 남편이 제거가 된 뒤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둘이 약간 헤쳐나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미와 가나코인데, 영화 델마와 루이스도 연상이 되면서 뭐 어쨌든 간에 또 굉장히 흥미진진한 소설이고요. 또 이 계열의 굉장히 재밌는 소설 중에 소문의 여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소문의 여자. 네, 소문의 여자. 이 소문의 여자라고 하는 소설은 어떤 소설이냐면, 오늘 저희가 다루는 이 무코다 이발소 같은 옴니버스 형식의 소설이에요. 이 소설도. 근데 여주인공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 여주인공은 항상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소문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아, 지금 이미지를 보니까 이거 서점에서 혹하면서 쳐다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오쿠다 히데오 최초의 통쾌한 범죄 스릴러라고 카피가 되어 있는 소문의 여자. 네. 그래서 이 소문의 여자의 주인공은 소문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막 뭔가 되게 미인도 아닌데 약간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 사회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뭔가 이상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 아이로 통했던 아이가 있었던 건데, 이제 그 여자 아이가 뭐 이런 식이에요. 어느 날은 뭐 무슨 작은 카센터 사무소에서 돈을 횡령했대. 뭐 이런 소문도 있고, 아니면은 무슨 지역 조폭의 뭐 애인이래라는 소문도 있고, 술집에 나간대. 이런 소문이 있고, 뭐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다 잤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을 이제 하나씩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보는 소문의 대상으로서의 그 여성이 누군지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궁금증을 막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반전이 생기면서 이제 그 여주인공이 자기를 그렇게 소문으로 대상화시켰던 남자들과 권력자들에게 한 방 딱 먹이면서 끝나는 네, 그런 형식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툭툭 던지는 것만 들으셨어도, 야, 정말 굉장히 다양한 소재에 다양한 색깔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써내는 작가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늘 이제 한 200 뭐 한 30 몇 회 될 것 같은데 책걸상 박평하고 함께 한 것도 수십 편 될 텐데 말이죠. 우리 둘이 역대 사상 최고로 말을 적게 하는 거 네. 같아요. 저 지금 팟캐스트 귀로 듣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많이 듣던 목소리로 네. 뭐 끼어들 틈도 없고. 네. 우리는 오쿠다 히데오를 별로 안 읽은 거죠. 그렇죠. 두 분 진짜 별로 안 맞아요. 읽으신 것 같아요. 네, 많이 읽지 못했어요. 네. 네. 그냥, 제일 유명한 것들 뭐 약간. 근데 네. 진짜 두 분이 올림픽의 몸값을 아마 읽으셨다면 지금 막 저 혼자서 말할 기회를 안 주고 그건 이런 대목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대목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JYP가 조만간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런 기회가 생기면 올림픽의 몸값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항상 JYP 좀 재밌는 책 없어 하고 투덜대거든요. 그럼 제가 올림픽의 몸값을 슬쩍 하고 권해보고 싶은데 또 저런 반응이 나올 거 봐서 근데 빨리 읽힐 것 같아요. 빨리 내가 늘 읽혀요. 얘기하죠. 한 권에 400쪽 미만 책들을 주로 추천해 달라고. 두 권이나 아까처럼 한 권이지만 뭐 650쪽 이런 건 하지 말고. 근데 저는 꿈의 도시가 650쪽이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YG는 빨리 혹시 읽혀서? 속독을 합니까? 아니, 속도가 안 합니다. 재수없네요. 자, 그러면 뭐 오늘 무코다 이발소의 설정이나 내용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박평이나 JYP는 거의 말도 하지 않은 채 지금 1부 30분이 거의 다 시간이 지금 다 지났는데 지났나요? 지났죠. 그럼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책을 읽으시나 봐요. 그래서 600쪽이 넘는지 몰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왕 뭐 정리한 김에 오쿠다 히데오에 대한 얘기 쭉 했잖아요. 그 두 가지 그 약간 코믹한 좀 가벼운 계열하고 진지한
사회파? 뭐라 그럴까요? 네. 하여튼 정통파 소설하고 그 두 개의 카테고리에 각각 주요한 작품들 한 서너 개씩만 좀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해주고 갑시다. 네, 약간 가벼운 계열은 가벼운 계열은 이제 공중군해라던가 음, 뭐 제가 이제 하면 남쪽으로 튀어라던가 면장선거 면장선거하고 공중군에는 그 주인공이 주인공이 같은 같죠. 거- 예. 네, 이제- 인터폴도 같은 주인공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인더풀하고 다 같은 거죠. 네. 정신과 그러니까 이제 의사와 간호사. 공중군하의 그 이라부죠. 이라부. 이라부. 예, 이라부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의 겨울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독자들한테 인기가 제일 많아요. 왜 그렇게 네. 많았을까요? 약간 그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따뜻하고, 따뜻하고 재밌고. 그리고 재밌는 인간 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얇잖아 그리고 얇기도 하고 네. 또 그 하나 더 좀 이거 같은 세 개는 거의 같은 묶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오쿠다 히데오가 그 공중군해로 재미를 보신 다음에 이 공중군해 그 주인공 같은 주인공을 해서 약간 팬들을 좀 만족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 정도 읽으면은 약간 그런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계열은 대충 다 커버가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딱 두 권만 진지한 읽으면 거는. 공중군해 남쪽으로 튀어. 네. 진지한 버전은 오늘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처음으로 보실 건 올림픽의 몸값. 오케이. 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박평이 이야기했던 침묵의 거리에서. 네 침묵의 거리에서. 침묵의 거리에서. 네. 그리고 꿈의 도시. 꿈의 도시. 네. 그리고 이제 약간 흥미로운 설정까지 같이 보려면 나오미와 가나코. 나오미와 가나. 그리고 소문의 여자는 약간 유머러스한 코드들도 있어요. 소문의 여자는 중간입니까? 그럼? 중간 정도 되겠죠. 중간 정도. 네. 소문의 여자. 침묵의 거리에서도 이게 두 권짜리라서 제가 포기했던 책이고. 근데 각각이 두껍지 않아요. 침묵의 맞아요. 거리에서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나마 소문의 여자가 중간. 그러면 마지막으로 진짜 오늘 네. 이제 이 주인공인 무코다 이발소는 완전 진지는 절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냥 가벼운 계열로 분류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것도 소문의 여자처럼 약간 중간으로 봐야 합니까? 가벼운 계열에 분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오케이. 네. 그러면 무코다 이발소까지 가벼운 쪽으로. 가벼운 거는 인더풀, 공중군의 면장선거 거의 시리즈 같은 이 같은 주인공의 책들하고 남쪽으로 튀어 그리고 무코다 이발소 정도를 추천하셨고요. YG님께서 우리 오쿠다 히데오 덕후 YG가 진지한 계열로는 올림픽의 몸값 1, 2편, 침묵의 거리에서 1, 2편, 꿈의 도시, 나오미와 가나코. 그리고 중간쯤에 있는 소문의 여자까지. 네, 맞습니다. 야, 10권의 실제 책 권수로는 뭐 한 10대권을 지금 네. 쭈루룩. 사실 제가 그 이렇게 추천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어쩐지 말할 기회를 안 주더라니. 네. 다음번 수요일 날 올라가는 방송에는 박평하고 저하고도 약간 좀 여러 말 좀 가지 해보자. 이야기들을, 네. 우리가 너무 듣기만 할 수는 노려보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다 가는 것 같아서. 그러게요. 네. 네. 네,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번 주.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오쿠다 히데오의 무코다 이발소에 대해서 JYP님과 박형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